네, 안녕하세요. 퓨처크립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밤 한번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녹화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10월 14일 오후 12시 20분입니다. 자,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1위 압도적이죠. 2위 이더리움이 회복을 서서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 3위는 BNB 코인입니다. 어제 오전 일자로 BNB BS 체인 쪽에 수급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리고 새벽에는 지금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폴카닷 계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위는 카르다노의 에이다는 단기 차트가 좋지 못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더리움이 수급세가 들어오니까 멱살 잡혀 끌려가듯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위는 테더 이슈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테더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반론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나중에 이거는 하락하거나 그럴 때 악재로 쓰일 재료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비트코인이 회복하는 만큼 아직은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6위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XRP 코인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도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대로 현물 관점에서는 0.9불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큰 문제가 없다면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리플 스웰이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드랍을 주는 송보드나 리플 스파크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위가 솔라나예요. 솔라는 많은 하락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요. NFT 계열 쪽에서도 요즘 솔라나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다음 8위는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이 어제 새벽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장이 온다면 폴카닷은 저는 폴성전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애착이 있는 코인입니다. 얘네 생태 기반으로 쿠사마를 기본으로 해서 아크로나 리프, 그 외에 서브로 봤을 때 오션이나 리니어 파이낸스, 리트 등등 많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육식 공룡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위는 USD 코인, 10위는 도지코인이고요. 도지코인도 많은 하락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11위는 유니스왑이에요.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이 벌통 올라가면서 디파이 계열이 왔을 때 부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2위는 루나예요. 루나도 이번에 불장이 온다면 좀 기대되는 애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좀 지켜보고 있고, 13위는 BUSD, 14위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큰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나중에 충분히 큰 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5위는 라이트코인인데요. 라이트코인은 보통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얘의 특징은 비트코인이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땐 더 크게 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알트 종목입니다. 현재까지는 시가총액 15위로 아직까지는 메이저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16위는 랩비트입니다. 그리고 17위는 체인링크고요. 이더리움이 회복세가 나오면 같이 따라가는 애가 체인링크, 그 다음 후발주자 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자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위는 시바이누인데요. 시바이누는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을 같이 거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요. 19위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대표적인 중국 코인 계열의 대표적인 아이주.
얘는 보통 마지막에 이제 무지성 상승을 하게 되는데 결국 비트코인 캐시 홀더분들도 얘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독주가 맞추고 나서 알트장이 온다면 비트코인 캐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위는 알고랜드고요. 그다음 21위까지는 스텔라코인, 22위 폴리곤 매틱, 23위 팔코인, 24위 아톰이 좀 시가총액이 밀려났습니다. 25위인 ICP도 조금 밀려난 상태고, 26위 비체인, 27위 엑시 인피니티, 28위 트론, 29위 이더리움 클래식, 30위 FTT까지 있습니다. 제가 FTT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 바이낸스 코인의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BNB 코인이죠. 나중에 메타가 돌아왔을 때 FTX 거래소의 붐이 다시 찾아온다면 FTT 또한 주목해야 될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화를 보여준 전반적인 코인들의 그런 흐름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포카다 쪽에 유입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되죠.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어제 한번 일단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어제 상승이 큰 상승비로 봤을 때 0.786짜리까지 피보나치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크 아웃이 나오면서 피보나치 기준으로 0.236짜리 부분까지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보통 이제 강세장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이상적인 되돌림인데요. 저는 어제 53K까지 내려왔지만 원래 52K와 최악의 경우 50K까지는 내림롱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어제 결국 그냥 자리 안 주고 올라가 버렸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58,200불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CME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갭 구간에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구간이 비트코인 고점에 물린 이제 시체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돌파가 계속 쭉쭉쭉쭉쭉 나온다면,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59,000불과 60,000불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리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한 달 기준의 차트를 본다면 바로 이 월간 캔들 크로스, 이 월간 캔들 크로스와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기준으로 봤을 때 57,694불에 대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시가였던, 종가가 아닌 시가였던 58,739불 부근, 이 부분에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월간 캔들이 이 부근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또다시 11월 달에 강세장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요번 달에 진짜 이건 희망회로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무빙이겠지만, 보통 이제 전고점은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면서 이 저항대를 다시 안으로 들어온 무빙이 있기 때문에 요번 달이 10월 달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마감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강력한 무빙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쇼트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지표상 봤을 때, 인간 지표상 탐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조정은 불가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의 빅쇼트를 우려하기보다는 많은 트레이더들은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리가 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숨겨진 히든 추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 53K를 돌파하지 못하고 빅쇼트가 나왔던 이 구간 일곱 번째, 이번이 여섯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이 일곱 번째예요. 이번에는 지지대를 만들어주면서 페이크를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반등한 추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 빨간색 선을 단기적으로는 지지받았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53K에서 무너졌던, 이때 둘장이 끝나면서 무너졌던 이때와 지금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걱정, 큰 우려보다는 일단 적어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흡성대법이 나와주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알트코인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한 거는 보통 53K 53,000불에서 57,000불 사이에서 박스권 무빙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횡보함에 따라서 알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살짝 기대했는데 일단 58,000불을 넘겼고요. 이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중장기 뷰로 봤을 때 49,700불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49,700불을 확정 이탈하고 다시는 못 오른다 한다면 그때 알트코인 홀더분들은 존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있는 무빙 제가 제일 강조드린 게 뭐죠?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이 터지면서 독주를 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결국 크게 상승한 분이 나중에 마지막 사이클에 천천히 키 맞춤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주고 마지막 사이클에 알트코인이 미친듯이 오르는 피날 레빔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염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더리움 차트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 매물대 비비고만도 보여주면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3,600불 부근에 올라가게 될 텐데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인 3,680불을 돌파해준 뒤에 지지해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베스트인 구간은 3,900 러프하게 잡아서 60불 여기 구간을 버틸 때가 알트들의 대표적인 수급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4,000불에서 4,200불에 대한 저항대에 대한 매물대를 리테스트하고 반등해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알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해주기보다는 천천히 지금 비트코인 상승분에 따라서 멱살 잡혀서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크게 한다면 결국 이 자금들은 알트로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주요 저항대에 머물고 있고 알트가 약간 단기적인 수급세가 조금씩 들어옴에 따라서 아직 전고를 못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극한 희망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기대를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진짜 미친 척하고 내린다, 패닉셀이 나온다, 그럼 저는 그나마 5만불까지는 열어두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무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레벨은 이 박스권에 대한 무빙일 텐데요. 단기적인 박스권. 이때 코인 흐름을 보시면요. 이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리테를 했는데 지금 이때 차트랑 비슷하게 본다면 여기서 여러 번의 리테스트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요. 이 부분도 만약에 오더라도 다시 미친듯이 말아 올리게 된다면 이 부분이 아마 이때의 상황이랑 비슷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월간 캔들에서 이 구간에서 어떤 무빙을 보여주냐, 월간 캔들에서 이 구간에서 마감을 어디서 하느냐가 저는 관건일 것이다. 여기서 이 보통 시가보다는 종가보다는 이 시가 위에서 마감하는 게 진짜 이상적인 베스트 그림이거든요. 이번에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저는 63,000불에서 64,000불 후반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 달 10월간 캔들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개의 날도 있지만 10월 달에 10월 해외 기준으로 10월 18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날까 말까 하는 그 날짜부터 해서 일단 10월 19일 자정이에요. 왜냐면 이 날이 바이낸스의 KYC 인증을 제대로 못한 포지션들 또는 부계정들이 자동으로 이제 청산되면서 출금 계좌로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요 날을 지금 변곡으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총정리.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기준으로 봤던 히든 추세선 기준으로 여러 번 이때 저항을 실패하면서 내려왔지만 이번 지지를 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이 부근이 한 54,000불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54,000불 비비고만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아래를 깨더라도 다시 말아올리면서
비비고 만들어 보여준다면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숏 버튼은 웬만하면 없애고 가급적이면 내림 롱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미들 추세선에서 저항대에 걸려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은 적어도 59,000불까지는 넘겨줘야지 장기적인 상황에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도 추격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봐서는 결국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메이저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뭐 이오스, 얘네들 좀 느리지만요, 체인링크, 리플코인 등등 에이다 다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흡성대법이 또다시 나온다면 결국 상승한 분만큼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는 공포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내리면 롱 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때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패턴이냐, 잠시만요. 컵 앤 핸들 패턴이 이미 확실하게 교과서적인 패턴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저는 거의 완성되었다 보고 있고, 그때 방송에서 소파동으로 1, 2, 3, 4, 5파동 ABC 종결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크게 본다면 이게 1파, 2파 이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3파동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엘리어트 파동은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동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패턴상에서는 컵 앤 핸들 패턴이 저는 완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 패턴에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교과서적인 패턴인다면 뭐 10월 늦어도 11월 보통 이 부근에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향하는 무빙이 나와야 컵 앤 핸들 패턴이 교과서적으로 완성되었다 보고, 여기까지만 와도, 지금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컵 앤 핸들이 사실상의 절단 파동도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있고, 이 하늘색 선이 가장 중요한 히든 추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결론, 크게 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동요될 필요도 없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퓨처크립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